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정말 좋은 자료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좀 5가지 방송으로 나눠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켰는데요. 제가 사실 우리 그 정치 방송, 유튜브 방송이나 국회 방송에 실시간 채팅이나 이제 댓글에 좀 수준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다고 또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셨던데요. 저도 실망도 많이 하고 충격도 많이 받았어요. 왜 우리나라의 댓글이나 이런 채팅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걸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시민학교, 약간 정치학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던 중에 정말 우연히 2008년도에 국회의원 간담회에 제출되었던, 여기 선생님 이름도 계세요. 경기도 성남여자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님 양설 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정말 좋은 자료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 각각 나라의 시민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딱 이 나라들을 골라서 그 작성을 하셨던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꼭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제가 이 내용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한 편씩 해서 총 다섯 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 교육은, 미국의 교육 관계자들은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진정한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미국 정부 역시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터득하고 10년 전부터 시민 과목을 교과 과정에 편입시키고 수준 높은 교육 자료를 현장에 공급하기 위해 여러 시민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왜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올바른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남대문 방화 사건을 보라. 이제 학생들에게 시민의식을 함양시켜 실천하는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지구촌의 안녕을 위해 각국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 지침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제작하고 있는 시민교육센터 Center for Civic Education라는 곳이 있다. 주요 국가기관에 버금가는 이 센터는 미국 시민교육의 나침반 역할을 하며 미국 시민과목의 표준 National Standards를 정했다. 미국의 시민교육이 어떤 형식을 띠고 있는지를 소개하기 위해 여기서는 이 기관에서 만든 민주주의의 기초 The Foundation of Democracy라는 교재의 구성과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터득한다. 다음은 민주주의의 기초 사생활보 프라이버시 중학교 과정에 등장하는 예제라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얘기하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이 링크를 제가 또 비디오 밑에 넣어 놓겠습니다. PDF를 보시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는 충돌하되 정해진 답은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다음 예제는 사생활 보호권이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권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렇게 해서 예제가 좀 이렇게 쭉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력을 길러준다.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분석표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지적인 도구, intellectual tool라고 이제 명명된 이 표는 문제 해결의 순서와 단계별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질문의 형태로 적혀 있고 학생들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쭉 밑에 나오고요. 이제 토론을 통해 사고력을 증대하고 역할극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체득한다. 민주주의의 기초, 정의, justice에서 분배적 정의 부분 중 여러분은 음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을 어떻게 선출하나요? 라는 단원이 있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은 교육부가 음악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원금을 주었다고 가정하고 그 프로그램에 어떤 아이들을 참여시켜야 하는가에 관한 학교 청문회 역할극을 벌이도록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뭐 프로그램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학생들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 그 민주의식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그 어른들, 성인들 있잖아요. 나이 제한이 없이 뭐 대학생부터 성인들까지도 다 이런 시민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이제 발돋움할 때 그 사회민주당에서 그 노동자 및 시민을 위한 교육센터를 크게 이제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센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그 시민들의 그런 민주의식이 고취될 수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그 교육센터가 잘 이제 운행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좀 각각 정당들이 뭐 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국가 자체에서 시민교육센터를, 시민정치교육센터를 꼭 운영을 했으면 좋겠네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교육센터가 있는지 제가 조사는 해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듣기로는 크게 이렇게 알려진 건 없다고 추측이 되거든요. 한번 또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론 미국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딱 맞는 옷일 수는 없다. 실생활에서의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거나 배우지 못했을 뿐 민주주의에 대한 실천적 경험은 우리에게도 만만찮게 축적되어 있으며 그동안의 민주화 경험 속에서 민주시민의 역량은 우리의 급한 성격만큼이나 훌쩍 성장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민교육의 첫걸음을 뗀 우리로선 미국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게 분명하다. 민주주의라는 거대 담론을 현실화시키려면 사소하리만치 작은 절차에서부터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한 훈련이 일회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민교육의 최대 수출국이 되기를 원하는 미국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에는 세밀하게 고안된 시스템이 거대한 바위처럼 버티고 있으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런 체계화된 시민교육의 틀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위에 보니까 미국의 교실은 방해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바깥과 단절되고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연령, 직업, 종교, 인종의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 미국에 대해서는 제가 10년간 거주하다가 작년에 귀국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민교육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되었다면 일단 투표율도 47%보다는 높을 수도 있는데 물론 투표율로 모든 걸 또 잴 수는 없지만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시민교육이나 어떤 정치교육이 굉장히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다음 방송에 다른 그럼 네 나라들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